안녕하십니까. APCSA exam 해킹 강좌 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좌 자료는 네이버 재외국민 특례 카페 APGPA 내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typecasting for variable, operators, conditional statements, iteration statements, comment, 그리고 error type and debugging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변수끼리 연산을 하면 동일한 타입의 결과를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티저와 인티저를 더할 경우 인티저 값을 반환합니다. 더블과 더블을 더할 경우 더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인티저와 더블의 데이터 값을 더하게 되면 더블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자바에서 자동형 변환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환이 되지만 APCSA exam의 FRQ를 작성할 경우 정확한 채점을 하기 위하여 형 변환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변수가 가진 값을 일시적으로 다른 데이터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타입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더블에서 인티저를 더하게 되면 자동으로 더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동 변환 순서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1. 타율 계산 배팅 에버리지 구하기 소수점으로 결과가 나오기 위한 캐스팅 방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입 캐스팅 예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패키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키지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 안에서 여러 개의 실행 파일을 둘 수 있게끔 해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와는 다른 단위이고 파일들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먼저 클래스 위에 있는 패키지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먼저 이름을 챕터 3-1 언더바 1 타입 캐스팅이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스페이스나 특수기호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챕터 3-1, 챕터 3-1 타입 캐스팅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패키지에서 다시 클래스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클래스 이름은 편하도록 타입 캐스팅 테스트 exam example 1이라고 작성하고 메인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커멘트를 제거하고 여기는 알아볼 수 있도록 type casting example 1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 계산이라고 하고 먼저 integer num of hit 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num of bet 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5타수 3안타를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num of hit를 num of bet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타율이 됩니다. 타율은 betting averag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betting average AVE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betting average가 선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betting average 변수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t로 설정을 하고 값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후에 betting AVE를 number of bet hit를 number of bets로 나눠서 결과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타수 3안타일 경우 이때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으로 해서 자 먼저
레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 of betting is betting average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고 저장을 하고 Ctrl S 또는 Command S를 누른 후 저장을 하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러닝을 시키면 betting average가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betting average가 int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나눠진 이 지금 더블로 number of hit와 number of bets를 나눈 이 값이 더블임에도 불구하고 인티저로 다시 형 변환이 돼서 0만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betting average를 더블로 바꾸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인티저를 인티저로 나눴기 때문에 인티저가 변환이 됩니다. 이때 0.6이라는 값이 소수점 이하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betting average의 더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정확한 값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더블로 형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number of hit를 더블로 선언하던 아니면 number of bets를 더블로 선언하던 둘 중에 하나를 더블로 형 변환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값은 더블로 되기 때문에 betting average 값에 0.6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 변환은 이처럼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두 가지 오퍼랜드가 두 가지가 같은 데이터 타입일 경우에는 그 데이터 타입으로 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리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더블로 계산이 되더라도 소수점 이하는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봐줘야 합니다. 현재 예제 1-1과 예제 1-2, 1-3을 각각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번 라운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딩이란 형 변환을 하였을 경우 강제적으로 소수점 이하짜리를 없애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제로 라운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뉴얼 라운딩이라고 직접 코딩을 입력을 해서 강제적으로 형 변환을 시켜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클래스 타입을 라운딩 테스팅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딩 테스트, 라운딩 example이라고 하도록 하죠. 그리고 메인을 설정하고, 그리고 메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더블 my round 라고 하는 형을 하나 정해서 45.12 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sult는 이 my round라고 하는 값을 형 변환을 강제적으로 시켜보겠습니다. int로 형 변환을 시켜서 거기에 0.5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이제 이 대가로 이 소가로 이럴 경우 my round를
1.5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하게 될 경우 항상 이렇게 괄호를 쳐서 구분을 지어주고 그리고 전체를 인티저로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자 시스템 닷 실행을 해보면 현재 46.62라는 값이 my result에 리턴이 돼야 되지만 그 전에 미리 46.6이라는 값 중에 소수점 이하는 다 무시하고 46만 result로 반환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result를 더블로 바꾸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더블의 리절트형은 지금 현재 소수점 0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 했을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를 한번 더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y round 2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마이너스 123.50이라고 213.50이라고 하고 int result 2라고 하는 이유는 result 1은 이미 위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result 2라고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int 하고 my round 2를 2.0을 1.5를 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system.out.println 이라고 하고 result 2는 로 해서 항상 끝날 때 세미콜론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result 2의 경우는 지금 214.9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인티저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라운딩이 자동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 변환을 강제적으로 시켰을 때 더블을 인티저로 형 변환을 시켰을 때 소수점 이하짜리는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른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설정을 하시고 typecast test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 var int는 100 그리고 w var long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10.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나누었을 때 어떤 값이 리턴이 되는지 현재는 automatic typecasting example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서 자동 타입캐스팅을 할 경우 그 타입캐스팅이 된 다음에 리턴이 되는 값이 제대로 된 데이터 타입으로 입력이 됐을 경우는 에러가 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현재 계산 결과 값이 더블로 리턴이 되어집니다. 근데 더블로 리턴 되어지는데 제가 강제로 더블로 입력을 하고 하나는 인티저로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럴 경우 컴파일러는 지금 현재 우리 IDE는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에러 메시지는 change type of grocery pay to gross pay to double이라고 에러 메시지를 띄운 후에 러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분명히 자동 타입 캐스팅을 모르고 그냥 계산을 했을 때 자동으로 타입 캐스팅이 된 거를
강제적으로 그 타입 캐스팅과 맞지 않는 데이터 타입에다 집어넣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항상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고 우리 시험에서도 MCQ 같은 경우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을 하도록 알아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 주의 깊게 연습을 해서 확실하게 몸에 익혀두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사살 코너. 예제 1의 동영상을 다시 보시고 예제를 지운 후에 새로운 프로젝트와 클래스를 생성한 후에 빈 코드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코딩을 하시고 그 결과값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를 멈춘 후에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는 연산자라고 불러집니다. 자바 프로그래밍에서는 equal은 두 개의 equal 사인을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이때 결과는 true 또는 false가 리턴이 됩니다. equal 하나만 사용할 경우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듯이 assignment를 의미합니다. 느낌표는 not을 의미합니다. 느낌표의 equal을 같이 연결하여 not equal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외에 부등호는 수학의 기호와 비슷합니다. 예제를 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직접 입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과 같이 클래스를 만들고 메인 함수 아래 integer myInt는 10을 그리고 각각의 system out println 안에서 myInt는 10과 같다, myInt는 10보다 작다, myInt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myInt는 10이 아니다 라는 문구를 넣고 실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지컬 오퍼레이터입니다. 시험에서는 로지컬 오퍼레이터는 AND 또는 OR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NOT도 있습니다. NOT은 느낌표 하나를 사용합니다. 예제 4번입니다. 예제 4번은 주어진 조건에 커멘트를 보시고 각 조건에 맞도록 직접 코딩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가 콘솔 화면에 나란히 차례대로 줄을 띄어가면서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퍼레이터 관련 문제는 매년 항상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전 문제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퍼레이터를 이용한 결과값은 불리언 데이터 타입 변수를 사용하여 결과를 보관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문제에서는 복잡한 논리식을 빠른 시간 내에 찾아 참 거짓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전 문제를 통하여 꾸준히 연습을 하고 응용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제 5번, 6번을 통해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참 거짓을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클래스 exec5를 생성하고 동일한 코드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를 입력한 후 결과 값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기가 예상한 결과와 실제로 코드를 실행시켜 나온 결과가 같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5번의 프린트 문 안에 있는 논리식을 풀어보면 전체적으로 A와 B 구역으로 나눠지고 A와 B는
or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or는 앞에가 true일 경우는 무조건 true입니다. 만약에 앞이 t가 되면 뒤쪽의 b 부분은 검산을 하지 않고 바로 t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제 6을 입력한 후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제 6번은 드모르강의 법칙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드모르강의 법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잠깐만 코너입니다. 잠깐만 코너는 작은 팁이나 알아야 할 기초 사항들을 그때그때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펑츄에이션 관련 부호의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parentheses를 괄호라고 표시합니다. 주로 method 다음에 주로 사용되고 round bracket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curly braces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중괄호라고 하고 클래스와 메소드, 블럭을 구분짓는, 바디를 구분짓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curly brace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square bracket입니다. square bracket은 대괄호입니다. 주로 array에 사용되고 box bracket 또는 square brace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4번은 angle bracket이라고 합니다. 산형 괄호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클래스의 일반 아규먼트를 다룰 때 씁니다. 다음은 conditional statements입니다. conditional statements는 if문을 의미합니다. 즉 조건이 되면 실행을 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이어그램으로 표기할 때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if statements에서 컨디션을 의미하는 두 개의 parentheses가 있습니다. 이 parentheses 이후에 세미콜론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예제 7번을 작성하여 보십시오. 예제 7번을 다 작성하신 후 실행을 하여 정확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문에서는 single statement 표기는 대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싱글에서도 대괄호를 넣어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FRQ에서 문제를 풀 때 수기로 표기하기 때문에 정확히 표시하여 로직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괄호의 용도는 스코프를 나타내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Planning of Decision Making Logic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기 전에 손으로 스케치를 한 후 수드 코드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수드 코드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를 짧게 풀어서 코드처럼 나열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드 코드를 바탕으로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펜과 종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플로우 차트를 기본으로 하여 시퀀스 차트를 작성한 후 decision structure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자바 코딩을 하면 됩니다. 예제 7번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마이스코어가 인티저로 85로 설정되어 있고 첫 번째 if statement에 보면 마이스코어가 100보다 작으면 이라는 조건이 만족되면 만약에 마이스코어가 100보다 작다라는 것은 현재 85이기 때문에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our score is below 100라고 하는 메시지가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else if statement를 보면 if 스코어가 5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my 스코어가 8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만약에 my 스코어가 50부터 88 사이에 있다면
Your score is less 80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작거나 50보다 크거나 50보다 작거나 my score가 80보다 클 경우, 그럴 경우 다시 else로 내려옵니다. 그 else 문에서 다시 if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조건을 검색을 합니다. 조건을 검사를 한 후 80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리고 my score가 100보다 작거나 같거나 할 경우는 your score is range of 80 to 90라고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else 문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else 문은 위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실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iteration statemen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teration statement란 순환문을 의미합니다. 루프라고 표시하고 조건에 따라 특정 구간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for 루프와 while 루프 두 가지 루프가 있습니다. 각각의 루프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방법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건을 잘못 만들면 무한 루프에 빠지거나 아예 루프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FRQ에서 감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실전 예제를 통해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AP, CSA exam에서 MCQ, FRQ에는 꼭 for 루프, nested 루프, 루프 안에 또 다른 루프가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루프를 사용 시 조건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PCS exam의 루프에 에러를 응용한 문제가 꼭 출제됩니다. 절대 눈으로 풀지 말고 손으로 직접 한 가지 확인하여 확인 사살을 하여야 합니다. 예제 8번 for 루프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림과 같이 예제를 입력한 후 실행을 시키면 0부터 100까지 숫자가 일렬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 루프 안에 parenthesis 안에는 인티저 i가 생성이 되고 제로로 초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i는 100보다 작을 때까지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세미콜론 다음은 i++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i는 i 플러스 1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조건 for 루프는 처음에 초기화, 조건, 진행 이 세 가지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괄호 안에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수 i는 이 괄호 안에서 생성돼서 for 루프 안에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제 9번은 while 루프의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while 루프는 for 루프와 달리 조건에 사용되는 변수와 조건의 시기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int i는 0으로 외부에 선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while의 parenthesis 안에 조건만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언제 이 while 문을 빠져나올지에 대한 조건문입니다. 즉 이 while 다음에 조건이 참이면 계속 루프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맞지 않다면 바로 루프를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루프 안에서 지금 i++를 하나를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파일을 보시면 for 루프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 루프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코드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while 루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외부에 있을 경우 while 루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가지 루프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할지는 본인이 각자 판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루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평소 연습을 많이 해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커멘트입니다. 커멘트는 시험과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코드 작성 시는 커멘트를 달아주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바의 에러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크게 신텍스 에러와 컴파일러 에러, 런타임 에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에러와 컴파일러 에러는 에러 대비 코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런타임 에러는 에러를 대비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바 런타임 에러일 경우 중간중간에 변수를 콘솔 프린팅을 하여 체크해 볼 수도 있고 루프나 if문에서 결과값이 혹은 그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프린팅을 하면서 확인하면서 코딩을 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APCS A exam에서는 물론 이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 exceptional case에 관련된 runtime error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곤 하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logical error일 경우는 logical error 및 다양한 에러 타입이 있습니다. 이 에러 타입은 추후에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회 연재를 마치겠습니다. 예제 코드는 꼭 여러 번 지웠다 다시 써서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스스로 풀어가면서 버릇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재 때 뵙겠습니다. 코드 바이 쌤.